신세계 혁신도시 개발 계획을 두고 관할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연석기획 울산의 미래를 바꿉시다. 경주로 향하는 국도 7호선 산업로가 만성 정체로 매일 출근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울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가 올해 행정사무감사의 최대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태풍으로 원전 6기가 멈춰섰는데 염분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설비 부실이나 부품 하자를 의심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울산 혁신도시 부지에 대한 신세계 측의 개발 계획이 알려지자 정작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시민들 사이에 소모성 논쟁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모두 나서서 신세계 측과 접촉해 목소리를 내다 보니 혼선이 더욱 크다는 지적입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석유공사 앞 신세계 소유 부지. 개발 계획이 알려지자 당초 약속한 백화점과 스타필드가 아닌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 거냐며 중구청에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이 부지는 울산 혁신도시 특별계획구역 일반 상업용지로 지정돼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위락 판매시설과 숙박시설 같은 상업시설은 허용됩니다. 바로 옆 동원개발 소유 부지는 같은 특별계획구역이지만 복합용지여서 아파트도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는 25층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동원 부지는 아파트가 입지가 가능하고 신세계 부지는 이제 아파트가 입지가 불가합니다. 그렇게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을 해놨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턴 이 같은 제약이 엄격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따르면 울산혁신도시 같은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준공일로부터 5년간만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 단위 계획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5년이 지나는 내년 7월부터 지구 단위 계획 변경 권한이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울산시장으로 넘어옵니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나서 대형 개발 호재들을 살릴 기회인데 현재는 울산시와 중구, 지역 국회의원이 각자 산업 현황을 챙기며 각계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세계 측과 협의를 벌이는 주체가 여럿이다 보니 일관되지 않고 설익은 개발 정보가 수시로 나와 이때마다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등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주변 상권 구축도 제대로 될 리 없습니다. 비싼 값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비싼 값에 받은 사람은 높은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임대료를 주고 들어와서 버텨낼 임차인이 없는 거죠. 성과 보여주기식 주도권 경쟁을 자제하고 3자 협의를 통한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울산에서 경주로 향하는 국도 7호선 산업로는 만성 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2016년부터 6차로로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은 해결책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계속되는 이 정체를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정인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번 국도 경주 방향으로 이른 아침부터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녹색 신호로 바뀌고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보려 하지만 신호를 통과하는 차량은 겨우 10여 대에 불과합니다. 아직 아침 7시가 채 안 된 시간인데요. 본격적인 출근 행렬이 시작하기도 전에 도로에 수많은 차량 때문에 신호가 바뀌어도 차량 통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구 중산교차로에서 울산시 경계까지 거리는 1.7km. 걸어서 2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차로 30분이 넘게 걸립니다. 매일 이런 출근길을 지나는 직장인들은 늘어선 차들을 보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짜증나죠. 왜냐 그러면 다 이제 꼬리 물기도 하니까 차가 신호 한두 번 바뀌고 난 뒤부터 못 지나가요. 더 이상 못 지나가요. 그래서 계속 있는 게 되게 타는 거예요. 계속. 산업로라 불리는 7번 국도. 자동차와 조선 등 주요 산업의 부품 공장이 밀집해 있는 경주와 울산을 잇는 산업 동맥입니다. 울산시는 상습 정체 구간인 이곳의 통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300여억 원을 들여 6차선으로의 확장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사 구간입니다.
공사는 북구 신답교부터 경주시 경계까지인 4.6km 구간, 경주로 들어서는 순간 도로는 다시 좁아지고 정체는 이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경주 쪽 공사가 안 되는 이유는 공사비의 절반을 경주시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확장해야 되는데 저희들 또 무차에 거쳐가지고 부산청하고 협의도 하고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네요. 예타도 그렇고. 울산시는 공사 초기부터 경주에 공사를 요청했고 해오름 동맹 회의에서도 건의했지만 공동 공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에 그 예타 면제를 받은 농서회동간 국도건설 사업이 내년에 착공해서 2026년에 완료가 되면 경주 간 그 교통체증은 조통 연원할 걸로 판단됩니다. 7번 국도 신답교에서 울산시 경계까지 도로 확장 공사 완공 시점은 오는 2022년. 하지만 공사가 완공되더라도 반쪽짜리 도로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다음 주부터 울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유행과 관련된 지자체의 각종 정책들이 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장기화되는 지역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 방안과 울산의 재난관리 실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큰 화두는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울산시의 대응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합니다. 시민 전체가 감염병의 위험에 노출됐는데도 민간 병원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울산의 열악한 공공의료 현실도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공중보건 위기 시대의 재난 거버넌스를 어떻게 작동시켜야 하는가를 모색함으로써 공동체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자 한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경제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전망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기업의 피해 실태와 시내버스와 택시업계의 승객 감소 현황, 각종 문화예술 행사 취소로 인한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지방정부의 정책이 실제 시민들에게 얼마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줬고 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또 사각지대는 없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신사업에 대한 꼼꼼한 점검도 예고했습니다. 민선 7기 집행부가 반환점을 돈 만큼 약속했던 사업들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수소산업 육성과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 사업에 어느 정도나 진전이 있는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겠다는 울산시의 각종 지원 사업이 어느 정도나 목표한 바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이 뭐냐, 시정 방향의 대전환을. 또 태풍과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재난관리에 보완할 부분은 무엇인지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지난번 두 차례 태풍으로 원전 6기가 멈춰 섰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력 설비에 염분이 달라붙어서 사고가 났다고 밝혔는데요. 국정감사에서는 조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며 설비 점검 등 강도 높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홍상순 기자입니다. 지난달 태풍으로 원전 6기가 멈춰 섰습니다. 한 기는 조기 예방 점검에 들어갔고 나머지 5기는 평균 29일 만에 재가동됐습니다. 경제적 손실은 2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동안 태풍으로 원전이 멈춘 건 총 17기. 1986년 베라오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대부분 전력 설비에 염분이 달라붙어 섬락이 발생한 탓으로 발표됐습니다. 30여 년간 동일한 이유로 원전이 계속 멈춰서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무려 원전 4기에서 전력량을 측정하는 계기형 변성기에서 섬락이 일었습니다. 설비 부실과 부품 하자를 의심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기의 일부인 PT는 기대 수명 10년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에 정지된 원전의 그 변압기 또는 변성기의 설치 연도가 2007년에서 2008년도더라고요. 연구 보고서 내용대로 하면은 기대 수명이 지난 것 같습니다. 원전 전문가는 태풍이 불기 전에 발전을 정지하거나 출력을 낮출 것을 제언합니다. 거기는
허리케인 오기 전에 12시간 전에 NRC에서 야, 그 발전소 죽여라. 그런 수준으로 가는 것이 이 대비다 이거예요. 태풍이나 이런 강태풍에 대한 대비인데 우리나라는 가만히 그냥 있다가 펑. 한수원은 300억 원짜리 태풍 피해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 강화를 위해 2015년까지 1조 1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까지 3,790억 원만 투입했습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큐브 뉴스입니다. 울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지난 7일에 입국한 인도네시아 선원이며 한 명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체류하다 27일에 입국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미국에서 지난 27일에 입국했습니다. 울산에서는 확진자 3명의 접촉자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모두 16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울산과 온산공단 악취 배출업소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1년 동안 악취 호소 민원은 733건으로 이 가운데 23건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 고발과 조업 정지, 개선 명령 등의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울산에서 발생한 악취 민원은 2015년 215건에서 2018년 735건, 2019년 805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울산 수출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울산본부가 발표한 9월 울산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울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 증가한 55억 3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석유 제품이 수출 단가 하락과 물량 감소로 39.7% 급감한 8억 8,500만 달러에 그쳤지만 자동차 수출이 16.6% 증가한 14억 9,500만 달러를, 선박 수출은 104.7% 급증한 9억 3,300만 달러를 기록해 수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울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동산 종합정보 열람 웹서비스를 구축합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기관별로 분산 제공되고 있는 주택과 토지 가격, 도시계획 확인과 지적도 등 5개 부동산 정보를 한 번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건축물 관리 대장과 토지 대장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정보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울산지법 형사 5단독 이상혁 판사는 수감 중인 마약사범에게 감형을 받을 수 있다며 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마약사범 2명에게 접근해 검찰 수사관과 경찰관과 친분이 있다며 감형이나 석방을 약속하고 1,3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 MBC 설태주 보도국장과 서하경 기자가 만든 8.15 특집 돌직구 고적과 식민지 관광편이 오늘 서울방송회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상을 받았습니다. 본 방송은 일제가 만든 식민지 유산을 지자체가 역사 인식 없이 관광 자원화하는 실태를 고발해 울산 MBC가 지역 공영 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남구가 장생포 세창 냉동창고 리모델링 사업을 백지화하라는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남구는 세창 냉동창고 리모델링 사업은 지역 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투자라며 이미 공정률이 80%에 달해 현재로서는 사업을 백지화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 내용이 없는데도 예산부터 쓴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거 자료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울산지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화 운동에 앞장선 교원의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1989년 노동조합 결성에 참여했다가 해직된 교사들이 임금과 호봉, 연금 경력 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원상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들어 울산시 공무원 6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1명은 파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품과 향응 수수로 공무원 1명이 파면됐고 업무 소홀 또는 회계질서 문란으로 1명이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직원 갑질 등 품위를 손상한 공무원 4명이 정직과 감봉 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한편 매년 발생하던 공무원 음주운전은 올해 들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19회 한국 강의 날 울산대회가 오늘부터 31일까지 사흘 동안 태화강 국가정원과 문수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한국 울산 강살리기 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개회식과 태화강 문화제, 생명의 강 포럼, 하천 콘테스트 등으로 진행됩니다. 이 행사는 매년 전국 하천 활동가들이 모여 하천 운동의 경험과 성과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울산시는 중소벤처기업의 비대면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이 밀집한 주요 거점 45곳에 화상회의실을 구축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화상회의 솔루션이나 영상과 음향, 제어 장비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체 지원 규모는 6억 원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 나라 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북구가 울산에서 유일하게 여권 온라인 재발급 기관으로 지정돼 오늘부터 온라인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여권 온라인 발급은 기존 전자 여권을 발급받은 기록이 있는 성인이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후 여권을 받을 때 시라구청에 한 번만 방문하면 됩니다.